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많은 정치적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이 남북 문제를 비롯한 정치 외교적 내용들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없애겠다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러한 회고록의 내용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와 통상을 총괄했던 분이세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연결해서 회고록 내용 짚어보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됐고 내용도 좀 보신 거로 아는데요. 회고록 네, 어떻게 보셨습니다? 예. 글쎄요, 이런 종류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해지오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위인이나 무슨 승인급으로 묘사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책의 일종인데, 예. 세부 내용은 자취하고라도 직전 대통령이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좀 빨리 이렇게 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빨랐다. 예. 그리고 회고록을 발간한 시점이 너무 빨랐다. 그리고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재확인하는 이런 무슨 의미도 있었을 테고. 예. 또 이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좀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것도 있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좀 미화도 시키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작용됐고 이제 일단 내용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일단 보면은 이제 정권 당시에 남북관계 외교 부분에 대한 기술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오면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서 회담이 무산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 5번 이상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대가를 요구했지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세요? 이 남북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휴전 전쟁을 정단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가 상대방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떠보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예. 비공개리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면은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합의에 이렇게 이르는 과정이 되는데 예. 이런 거를 비공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막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이렇게 다 밖에 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협상이나 대화나 이런 거는 이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북한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떠드는 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동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협상을 앞으로 진행할 때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신데. 부담이 많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김두전 홍보수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현 정부의 남북 대화에도 상당한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런 집단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바로 2년 전에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밝히지 않아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걸 해서 어떤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좀 경강부회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전 이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나와서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다음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이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남한 측에 갑질을 했던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이걸 좀 바꾸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런 말인데요. 남북 간에는요. 다른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갑질과 을질을 교대로 주고받는 겁니다. 예. 우리는 남북 관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을질 좀 해도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갑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통일을 향해 가는 거고 한반도에서 주인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는 남북 교류도 하고 또 핵 문제 같은 것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더 많이 바깥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큰 부분의 갑질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거 핵으로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 과대의 정세 같네요. 예, 과도하다. 예.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이시고. 아니 뭐 그 의리라는 게 그걸 뭐 이런 돈 주고 받는 게 을질하자는 게 아니라 예.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질을 하고 또 작은 문제에서는 좀 을질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쇠고기 협상 이면 합의 문제인데 이제 회고록에 보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제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원령 제한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 이면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거 지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2007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의 그 카타르 석유 많이 나는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서울에서는 한미 FTA를 마지막 이제 타결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타결됐다는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근데 소고기 문제는 그 FTA의 협상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생협력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이걸 타결하기 전에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좀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카타르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워싱턴의 부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호텔이 그때 포 시즌스 호텔 숙소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다짐을 받으려고 하니까 노 대통령이 한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무제한 수입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하겠다. 두 번째로 이제 OIE라고 국제사무국 수역 사무국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존중을 하겠다. 그 당시 미국은 그 광우병 통제 국가라고 아직 판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본 대만 이야기인데 일본은 소고기를 20개월 연령까지는 살과 뼈를 이게 다 수입을 하고 있었고 대만은 30개월까지는 수입하는데 뼈는 빼고 뭐 이런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두로 해서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거는 다 빼고 그래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자 이렇게 했다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하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걸 좀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 듣고 미국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뭐 다 해준다고 그랬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다. 미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죠. 그죠? 그렇죠. 미국 얘기만 듣고 하는데 나오는 그러한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기초해가지고 그에 가서 그냥 연령 제한 없이 소고기 다 수입 허용하는 바람에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 파동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억지로 둘러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총괄하셨던 외교통상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무근 아니 사실에서 핵심은 빼고 미국 하는 이야기, 미국 이야기만 듣고 이면 합의를 다 해줬다고, 그럼 이면 합의로 다 이뤄주기로 했다가 말을 안 지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두호 전 홍보수석은 이 말을 당시 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시죠. 이분이 이제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김종훈 전 본부장은 이면 합의는 없었고 좀 이제 시각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김종훈 본부장은 그 당시 그 전날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서로가 이제 달리 해석을 했는데 제가 3가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3가지 성실한 협상, 국제사무국 근거 존중,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형평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자고 했는데 미국은 여기서 다 빼버리고 그 OIE 권고
존중한다. 예, 예. 하와이 건국 나중에 이제 5월달에 판정이 나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하는 국가로 되었으니까 예. 무조건 다 열어라 이렇게 되는데 노 대통령이 거기에 당시에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우리만 할 수가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 행평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고 그러는데 합리적 수준과 합리적 기간은 미국은 자기 그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때 해결하는 걸로 해석을 했고 예, 예.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형편을 맞추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 거고 근데 그런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해석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따랐고 그렇습니다. 저는 김종훈 의원이 그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달리 해석을 했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 결국 이면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는 되겠군요.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글쎄요, 이 남북 관계에서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그냥 동격에서 막 이렇게 물 밑에 있었던 서로 그냥 큰 그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은 예. 그건 남북 관계 앞으로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거고 다른 나라들도 어느 나라 국가 원수나 중요한 인물이 한국의 대통령이나 고위인사들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좀 괜찮다 싶으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상황 한국 대통령은 마치고 나면은 언제 이 이야기 다 까발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거죠. 네,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인 신뢰 문제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원외교 논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지금 평가하는 것은 이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자원외교를 지금 평가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그것이 자원 외교라는 건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자원이라는 건 길게 보는 게 맞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 자원 외교뿐만 아니라 UAE 원전 사업 같은 건 굉장히 쉽게 말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굳이 지금 이제 본인이 그걸 합리화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로요. 예. 또 하나의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 짚어야 될 말은 그 당시 아무리 선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계 그 석유 시장이나 자원 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경제 전문가들은 다 이게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도 자기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했고 자원 외교를 잘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난 근데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국제 자원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져서 앞으로 전망도 어렵지만은 막 그 당시는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판단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로 오히려 자성하는 이런 그게 이 최고록에서 맞는 이야기로 봅니다. 현재 상황을 반영을 시켜야죠. 예, 자성과 성찰이 좀 있었어야 했다. 끝으로 짧게 질문드리면요. 회고록에 이제 송 장관님 언급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이게요. 제가 제 이름을 쓰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아까 소고기 문제인데. 그 2007년 12월 24일 날 이제 이 소고기 문제를 포함해서 FTA 비중까지 다 사기를 해야 되겠는데 미국은 무제한 수입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제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대해서 이 방법으로 이 소고기가 일단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씀이죠. 일단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이 돼야 그 당시 광우병이 주로 나온 거니까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를 포함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한다. 미국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FTA 비준하는 거는 미국 부시 대통령 당신이 책임지라. 이렇게 해서 볼을 글로 던지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시 총리, 통상관계 장관들 다 모인 데서 제가 외교 통상장관으로서 건의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는 듣고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은 30개월 미만 살코기와 뼈를 하면은 미국이 그러면 FTA 비준 자기들은 더 이상
조건 없이 비준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동상장관들이 그것까지는 책임을 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럼 책임도 못 지는데 우리가 카드를 다 써버리고 그럼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왜 내한테다가 이런 부담을 다 좋지 않은 부담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회고록에다가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장관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 신뢰를 위해서 부시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써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